그래서 9월에 이제 ITS 월드 컨그레스 2024가 두바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재미난 기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ITS는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해서 우리가 주로 자동차 쪽에서 보기도 하는데 인프라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영상은 그 유튜브 구민선생 채널에 재생으로 뭐 ITS 월드 컨그레스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에도 있어요. 그 PDF에서 이제 뭐 누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능형 교통 체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26년에 이제 강릉 개최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수원에서 이제 ITS APEC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행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2002년마다 열리는데 2022년에 이제 LA에서 열렸고요. 이때가 이제 가장 많았던 부분이고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 ITS 월드컵 컨그레가 처음인데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 DSRC를 쭉 갔는데 VTX에서 근데 이제 CVTX로를 채택한 나라들이 나왔는데 사실 CVTX가 지금 LTVTX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어느 포인트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보면 이제 뭐 어번 모빌리티, 그다음에 물류 부분, 친환경 모빌리티, 뭐 자동화 모빌리티 한 4개 정도 주제를 ITS 월드 컨그레스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트래픽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자동화된 이동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교통 분야에서 AI 활용한 3개 정도를 강조를 했고요. 각각이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UAE란 나라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제 두바이에서 특히 이제 두바이에서 2030년까지 이제 그 자동화 모빌리티 자율주행 부분을 전 모빌리티 기기에 대해서 한 2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지하철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자율주행차도 이제 미국의 크루즈랑 협력해서 빨리 가다가 지금 약간 스탑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율 수상 택시 부분, 그다음에 UAM으로 확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오토노머스 A2G가 아부다비의 이제 바야낫과 이제 합작법인 A2G 설립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 자율주행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A2G가 이제 이번 디파에서 자율 셔틀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 그 관련 부품 업체들의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의 수출에도 많이 도움이 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여 업체를 좀 보면 일단은 뭐 ITS 코리아가 지능형 교통체계 협회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여러 업체들을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시 참여 업체도 있고 발표 참여 업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들을 보면 SK 플래닛이 전시에 참여했고요. 뭐 롯데 이노베이트, LG전자 뭐 발표하는 데 발표 토론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제 카트리에서 좀 참여를 했고요. 개별 업체를 보면 뭐 모라이, 자율 시뮬레이터죠, 바이다, 그다음에 자율 레이더 부분이고요. 에티포스, V2X 업체고, 아우토크립트, 웨이티즈, 웨이즈원, 픽센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요즘 저기 ITS가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 전자신문에 기고를 하나 했는데, 저는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앞에 이제 요 기사랑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보면 지능형 도로 및 교통 부분들, 교통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신호등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트윈 부분, 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분, 테스트 베드, 그 다음에 VTX 관련 기술. 사실 이제 VTX 관련 기술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조금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친환경 및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 부분, 충전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에서 수소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수소 얘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진행형 도로 및 교통 보면 이제 우리가 펜틸트 줌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막 돌아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 기존에는 기계적인 부분만 있었는데 이제 뭐가 붙냐면 AI가 붙으면서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차가 갑자기 뭐 도주 차량이다든가 그러면 그걸 이제 포커싱해서 쭉 트래킹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이제 AI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펜틸트 줌 카메라가 중요해지고 관련 점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네, 카메라 있죠. 카메라 있고 라이다 또는 레이더도 많이 쓰고요. 복합 센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 부분, 플리어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옵티컬 파이버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음향으로도 뭐 도로 상태를 이제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과금을 해야 되는데 과금 시스템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교체하면 좀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그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이런 부분을 붙여서 스마트 과금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다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인데요. 여기 누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네, 바이다라고 하는 이제 레이더 업체는 예, 저 레이더 센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바이다를 알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차 쪽에서 이제 VTX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바이다는 교통량 측정 부분들,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서 진화해온 레이더 업체고요. 제가 상당히 놀란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순이익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24억 정도 나거든요. 2021년 한 80억 정도였는데 네, 상장을 준비 중인 업체이고요. 그래서 도로에 이제 카메라랑 레이더를 묶어서 가던가 뭐 융합해서 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의 교통량을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업체입니다. 네, 플리어 뭐 열화상 카메라 유명한 업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그 오른쪽 요 부분이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캐치를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랑 비교해서 뭐 열화상 카메라 상당히 그 인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펜틸트 줌을 통해서 객체 추적이 가능한. 그래서 3D 월드 트래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와 AI 알고리즘이 결합을 해서 쭉 트래킹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리어가 이제 강조한 게 뭐가 있냐면 조기 화재 감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화상 카메라니까 조기에 약간 뜨거워지는 거를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플리어의 열화상 카메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플리어가 얘기한 건 두 가지를 융합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만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상당히 재밌게 본 아이템인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국내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VTX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전선을 까는데 이제 여기에서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를 쭉 이제 깔게 되는데 그 광섬유가 그 진동 데이터 같은 거를 모으면은 교통량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90% 정도의 이제 정밀도가 나온다. 예. 일본 NEC의 이제 옵티컬 파이버 기반 교통량 측정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SK 플래닛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림에서처럼 뭐냐면 이제 도로에서 그 음향을 딥러닝으로 분석하면 도로 상태가 이제 비가 와서 젖어 있는지 눈이 쌓여 있는지 아니면 얼음이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음향 딥러닝 분석은 뭐 꼭 이제 도로 쪽만이 아니고 자동차 쪽에서도 차량 진단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차량이 뭐 잘 체결이 됐는지를 검수 시스템에도 음향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술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술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업체요. 캡슐이라는 업체인데 이제 스마트 톨링 우리가 과금을 한단 말이에요. 과금을 하는데 여기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하면 편한데 여기에 이제 뭐가 응용이 되냐면 스웨덴에 이제 익시죠. 뭐 익시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명이 파워4이래요. 이게 올해 CES에서 찍었던 거고요. 파워4에서 주로 전시한 게 뭘 전시했냐면 리모콘 같은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도 아니고 실내 조명만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한 거죠. 기기 아주 저전력으로 구동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유튜브 여기 넣어놨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실내 조명으로는 일반 태양광보다 높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차에서의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보면 나오는데요. 차에서 평균 전력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전력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실내 조명으로. 그러니까 요 이제 짙은 노란색이 뭐냐면 전시장에서의 조명만으로도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트 홀링 시스템이고 요걸 써서 이제 저전력으로 또는 뭐 배터리 교환 없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스마트 홀링 관련해서도 이제 전시가 많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캡슐가 상당히 재미있는 기술이었고요. 네, 한 파트 끝났습니다. 이제 도로에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 부분인데, 뭐 자율주행 셔틀,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이제 아브라라고 하는 이제 수상 택시가 있고요. UAM의 조비의 UAM 부분이 있었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부분들, V2X 관련 기술, 이 정도를 우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 넣어놨는데요. RTA, 두바이 도로교통청에서 전시한 걸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있고요. 2050년 제로 이미션, 그 다음에 2030년 무인화 25%이고요. 그래서 두바이 도로 RTA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메트로 부분은 지하철 부분은 무인 자동화가 거의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라고 하는 수상 택시가 이제 자율주행이 총 6단계인데 그 중에 4단계를 구현을 했고 곧 6단계를 가겠다 이런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로봇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크루즈 진행을 일단 중단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UAM 쪽에 이제 조비랑 협력하고 버티포트 착륙장 짓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영상에서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바이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가면 이제 아부다비가 있죠. 아부다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그 자금이 많은 이런 부분인데 아부다비에서 이제 바야낫이라고 하는 바야낫이 이제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요 적으로 아랍어로. 근데 이제 바야낫이 지금 바야낫의 모기업이 G42인데 G42가 또 이제 미국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월쯤에 한 2조 원 투자를 받은 이런 업체인데 어쨌든 그 7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열린 이제 자율주행 AM 2024에서 바야낫하고 오토노머스 A2G가 뭐 조인트 벤처 협력을 발표를 했고요. 9월에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갔다 왔습니다. 한지영 대표님하고 이제 김은희 상무님. 7월 이제 그 계약 체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 G42를 보시면 되는데 G42가 미국 사업을 막 하는데 미국 쪽에서 G42에 압박을 가했는데 뭐라고 압박을 가했냐면 중국 쪽하고 다 끊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G42의 CEO가 중국계였는데 중국 업체도 다 끊었고요. 그 협력 끊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위라이드인 거죠. 이 차량은 지금 위라이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위라이드랑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을 끊어내면서 이제 관련 업체들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오토노머스 A2G가 제일 낫겠다 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미중무역 분쟁이 이제 중동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G42가 중국을 다 끊은 다음에 이제 뭐 그에 대한 어떤 뭐 보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G42에 한 2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지금 참고로 보면 이제 그 엔비디아 칩 대체하는 부분에서 뭐 세레브라스, 삼바노바 그렇게 해서 뭐 3대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세레브라스하고 G42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레브 상장되면 G42도 그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내년부터 그래서 뭐 오토노머스 A2G가 이제 시연도 잘했고 그래서 요 차량이 다 이제 오토노머스 A2G 차량으로 바뀌면서 아부다비의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뭐 UAE 전반으로 확장하고 뭐 중동 확장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컨티넨탈의 자율주행 관련 전시도 이제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자동 주차 부분, 트럭
부분들. 그러니까 컨티넨탈이 지금 독일의 이제 부품사인데 뭐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융합한 센서들 뭐 쭉 자율주행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율주행 트럭 관리 시스템은 뭐 하는 거냐면 컨티넨탈이 차를 뭐 이제 자율주행 차가 이제 돌아다니면 그걸 다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다 관리해서 문제 있는 차량들을 넣는 거죠. 그 또 리페어하고 수리해서 다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하나의 생태계에 집어넣어서 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센서 클리닝 시스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라이다나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클리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라이다 클리닝 기술 하나 좀 전시한 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화성에 가면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가 있죠. 예, 저희 학생들도 가서 KCT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테스트에 이게 이제 이게 모라이라고 하는 업체는 그러니까 화성의 테스트 베드는 이제 물리적인 테스트 베드인 거고요, 그죠? 그다음 모라이가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으로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가상 테스트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전시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웨이즈원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원래 지도 업체고요. 이제 정밀 지도 및 디지털 트윈 기술. 원래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저쪽에 현대 MN소프트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도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양이고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취합되는 것을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디지털 트윈 모델. 지금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그 사우디도 그렇고 그 도시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화하는 프로젝트들이 막 가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하고 마이나미 시스템즈 뭐 협력한 모델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제 관련 전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V2X로 넘어오면 네 에티포스가 우리나라 에티포스 이제 뭐 세계 최초로 5제널 V2X 전시를 했던 개발을 했던 이런 업체고요. 그다음 웨이티지는 이제 테스트 장비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업체고 CVTX 테스트 장비 업체고 그다음에 아우토크립트는 이제 보안 업체죠. 그래서 V2X 이제 보안을 하는 업체고 각각의 이제 V2X 영역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코다 와이어리스인데 이제 V2X 모듈을 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MK6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모듈 여기 보면 이제 DSRC, CVTX 다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 썼네. DSRC 기반 거리 측정 기술이 있어요. 코다 와이어리스 기술이 있는데 요것도 참 영상인데 링크는 빼놨네요 저희가. 그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관련돼서 그 DSRC로 뭐 거리 측정하는 기술, 그러니까 악천후 상황에서 카메라가 잘 안 보일 때 이제 거리 측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DSRC를 지금 DSRC 기반 거리 측정 기술을 코다 와이어리스가 어디에 쓰냐면 이제 광산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산용 헬멧이고요. 즉 광산에서 DSRC 모듈을 쭉 이제 그 설치를 해놓고 들어가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하가 깜깜하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없을 때, 또 GPS가 안 될 때 이제 위치를 치비하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 DSRC를 가거든요. 그쪽에는 그 V2X 관련해서 ITS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CVTX는 사실은 이제 LTVTX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기술이라서 LTVTX 아직은 활성화 못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코다 와이어리스의 DSRC 기반 거리 측정 기술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험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저희도 자율주행차에서 악천후 상황에서 이제 통신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도요타의 이제 ITS 스마트폴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이것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사가 앞서 있는 나라들은 자동차사가 밀고 있던 DSRC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우리나라만 지금 저 CVTX인데 우리나라만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좀 있냐면 그래서 에티포스가 5제널 VTX 같은 시범 서비스 빨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LTVTX는 성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DSRC보다 안 나와요. 저희가 실험해 보면. 근데 5제널 VTX는 성능이 잘 나와서
NRVTX로 빨리 넘어가는 게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DSRC 서비스 여기 이제 짙은 부분이 DSRC RSU 도로에 설치하는 거 설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7월까지 43만 대 출시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ITS 스마트폰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서 골목에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나올 때 차가 와요. 그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경고해 줄 거냐 이런 거죠. 그 이제 핵심 뭐냐면 차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차량의 통신 좀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보행자한테는 신호등 자체를 스마트폰 자체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조심해라 이런 걸 띄워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요게 지금 이제 그 물론 이제 통신이라는 게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부분이 이제 전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로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통신 기반이면 뭐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겠다는데 뭐 걸어가면서 안 볼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로 위험을 알려주는 부분.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소리를 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안전 시스템에서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기차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냐면 사우디는 전기차 시어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사우디 전기차 업체에 여러 업체들이 계약을 했어요. 현대에서도 현대 캐피코나 현대 트랜시스에서 이제 대형 계약을 맺었고요. 관련해서 시어 쪽에 물론 이제 양산은 2026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동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석유가 난 나라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탄소 중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나 수소 쪽에 사업이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기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시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시어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엔지니어 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과 연결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베트남의 빈페스를 갔다가 빈페스에 있던 분들이 이제 CEO로 많이 옮겨거든요. CEO 지금 CEO도 이제 전 빈페스트 출신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을 연결하면서 지금 아마 자동차 쪽에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바이에서는 사실은 없어요. 두바이는 아직 전기차 업체가 없는데 이제 픽이라는 업체가 전기차 개조 업체로 이제 나와서 전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듈을 달아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이런 전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두바이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준비한다는 얘기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충전기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컨소시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대화 파트너에 한국 기업이 없긴 한데 그 전 시장에서 약간 얘기는 뭐 한국 기업 뭐 캐피코를 비롯한 이제 한국 업체들 얘기도 그 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코 이제 시어랑 전기차 충전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중동 쪽 진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전시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 개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았던 게 이제 도로에서 교통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사실은 저는 V2X를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예. 그런 게 하나 있어. 1번. 그 다음에 도로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들, 그 다음에 친환경 부분.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ITS 2024가 전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전시장에서,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에 있을 행사, 우리나라 행사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2024년 다음에 이제 2026년에 ITS 월드 컨그레스가 우리나라 강릉에서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에 있고요. 그래서 그 홍보장이고요. 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수원에서 ITS APEC, ITS 아시아 태평양 총회가 있어요. 이게 5월 28일에서 30일인데
그래서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랑 ITS를 묶어서 뭐 사고 저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편의성이라는 여러 부분에서 좀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ITS 월드 컨그레스 두바이 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